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7월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가온식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은 자주 답답해했습니다. 평소에 막힘없던 그가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고 집중하고 또 집중했습니다. 협상이 어떤 국민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돌아가진 않을까 하는 염려와 모든 답답한 순간에도 돌파구를 찾아내려는 대통령의 고심이 읽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3실장 회의를 마치고 장관들과의 화상통화도 마친 시간, 제 방으로 갑시다 하시더군요. 둘이 앉아 한동안 말이 없던 통님은 강 실장님, 우리 역사에 죄는 짓지 말아야지요 라고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님에게서 점심하러 가시죠라던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뭔가 한달락이 지어졌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자, 당시 우리 역사에 죄를 짓지 말자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었으나 역사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선택지를 미국에서 제안했구나라는 추정은 가능했던 것인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던 김준영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계속 우리를 압박한 게 일본 얘기였고, 뭔 얘기까지 했냐면 베센트가 아니죠. 러터닉이 일본 이거 사인했는데 일본은 안 지킬 거야. 일본은 안 지킬 생각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들도 사인을 일단 하고 내 이 사인한 거 갖고 우리 트럼프한테 보고하고 나서 안 지켜도 돼. 상무장관이? 상무장관이. 사기꾼.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걸 못 사기꾼이지 받아들인다. 그게. 나중에 우리 국민이 알게 되면 이거 국회관에 사인해놓고 그걸 사기꾼 어떻게. 아니고 사기단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 이면 합의가 없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는 이면 합의에 사인하지 않았다는 거. 아, 이재명 대통령이 두 가지 말을 했지. 이면함이 없고 부당한 계약은 내가 사인할 수 없다. 그게 바로 그 압박을 계속 받아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력은 철저히 대한국민을 등 뒤에 둔다는 거지요. 트럼프가 내각제 일본 총리는 무시해도 대통령제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역시 직선제를 통한 국민의 여론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국방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 역시 유엔 총회를 위한 미국으로서의 출격을 앞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 강력한 자주 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 로봇, 무장 자율 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춘 50명이면 100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장병 병력 수에 의존하는 인해 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 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여 방위 산업을 강력히 육성하고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 안보 협력 체계를 확보하는 등으로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입니다. 인류가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극단적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됩니다. 강력한 자율적 자유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최단 기간에 세계가 놀랄 만큼 급속히 발전해왔고 촛불과 응원봉을 들어 현실의 최고 권력을 이겨내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의 바탕 위에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나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G7에 참석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제 무대에 섰을 때 유엔 사무총장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9월에 열릴 유엔 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 한국이 앞으로 아시아에서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타임지 인터뷰, 마이클 샌들 교수와의 인터뷰 등은 모두 유엔 총회 참석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와의 대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발언했지요. 전 세계가 정치적 혼란도 많이 겪고 특히 극우의 발호 때문에 사회적 안정성도 매우 저해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어려운 과정을 겪긴 했지만 빛의 혁명을 통해서 정말로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그야말로 민주적인 사회, 연대 공동체 이런 게 현실 사회에 좀 만들어져 나가는 모범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자부심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그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아마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대한민국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배당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아주 저한테 재밌게 다가왔는데 미국도 그런 평화배당을 얻게 됐지만 대한민국도 어쨌든 평화체제가 구축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화배당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임즈 인터뷰는 유엔 총회 참석 전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미리 보기를 선사하는 듯한 인터뷰 내용인데 제목을 브릿지라고 단 것처럼 인터뷰에서의 가장 핵심은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시대는 끝났다입니다. 타임즈의 기사는 이렇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냉담한 태도, 과거 식민 지배국이었던 일본에 대해서는 적대적 태도를 보였으나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향하던 길에 첫 해외 순방지로 도쿄를 선택했다. 또한 현재의 지정학적 환경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전통적 방정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언급했다. 경쟁하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새로운 강대국 경쟁 시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가치는 한미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 관계, 경제적 유대, 인적 교류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계를 관리해야 하며 서방 세계도 이러한 측면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 이처럼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초로 유엔 총회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국힘은 동대구역 광장에 모여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자고 외쳤습니다. 국힘 지도부 발언이 그야말로 구구의 논리이자 양아치들의 언어였는데 특히 장동혁이 정청래에게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하자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그 입 다물라 똘마니 눈에는 똘마니로만 보이나 윤석열 내란숙의 똘마니 주제에 어디다 대고 입으로 오물배설인가 냄새나니 입이나 닦아라. 또한 국힘의 장외투쟁은 내란옹호 대선불복 세력의 장외투정이다. 국회는 야당의 마당이고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다.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는가. 윤호개인 내란 잔당의 역사 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 내란 척결 위헌정당해산 라고 밝혔습니다. 송원석은 더 빵 터졌습니다. 소비 쿠폰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민생 소비 쿠폰 신청률 1위가 대구였습니다. 최후의 카드인 대구를 이렇게도 개콘으로 만들어버리는 국힘은 이제 몰락만 남았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